네, 양쪽 어디엔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스니어 파트너스의 송대용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약 15%를 차지한다는 음식점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사업자 등록할 때는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될지,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될지,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될지, 간이 과세자로 해야 될지, 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꼼꼼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임대차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신고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참 쉽죠? 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제일 먼저 뭐라 했죠? 네, 임대차 계약하기. 당연히 우리가 음식점을 하려면은 식당이라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물론 나는 배달만 할 것이다 해도 조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요즘은 공유 오피스처럼 공유 주방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장소를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이건 팁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음식점을 할 때는 해당 건물의 용도가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이나 사무실 등은 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업하고자 하는 장소가 현재 수도권인데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애매하게 걸쳐져 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창업세 감면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26년 이후 사업자 등록한 사람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다가 내가 만약에 청년이다. 여기서 청년은 만 34세까지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청년이다 하면은 50% 감면이 되고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인데 청년이다 하면은 75% 감면이 되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데 청년이 아니다 하면은 아예 감면이 안 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인데 비청년이다 하면은 25%까지 감면이 됩니다. 만약 내가 창업세 감면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다, 너무 궁금하다, 찾아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따랑따랑.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무사히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했다면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영업신고증을 한번 받아보러 가죠.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업신고증 없는 음식점 영위는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류라는 거죠. 만약 영업신고증 없이 영업한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벌금, 징역까지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영업신고증은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위생교육이수증. 위생교육이수증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보건증입니다. 자,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분증. 자, 그리고 신청하면서 발급 수수료가 되니까 수수료도 챙겨주시고요. 자, 이 수수료는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하셔서 정부 이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신고증은 2, 3일 만에 나오거나 7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서류가 미비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영업신고증이 나왔으면 우리 사업자 등록해야죠. 자,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과연 뭐가 좋을까요? 이건 음식점 창업이라면 답이 너무 명확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개인 사업자로 가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두 번째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 이 두 친구들 때문입니다. 자, 우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빼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법인사업자는 못 받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커요. 네, 그럼 좋은 거 받아야죠.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의 공제가 뭐냐? 법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음식점을 하다 보면 채소, 고기, 우유 등등 많은 면세 품목을 매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때 공제해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팔 때는 어떨까요? 팔 때는 부가세를 우리가 수취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현상을 조금 줄여주고자 국세청에서 야, 면세 품목에서 일부분 부가세 좀 빼주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시스템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금액의 109분의 9 혹은 108분의 8,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입니다. 예를 들어 면세 품목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개인사업자는 약 410만원 공제, 법인사업자는 약 280만원 공제입니다. 즉 130만원의 부가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 등등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단 요 정도만 봐도 개인사업자 창업이 훨씬 이득이란 걸 아시겠죠? 네,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외식업도 분명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죠? 법인 전환을 해야 되죠.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텍스니어 파트너스에게 문의 주시면 아주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개인 사업자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결정해야죠. 일반 과세자 할래? 간이 과세자 할래? 이 부분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약 내가 지역 기준이나 혹은 일반 과세자인 다른 사업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이 과세자를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간이 과세자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의 문제는 세금 신고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의 차이가 종합소득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저 간이 과세자인데 그럼 종소세도 싼가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세무사인 저희 기준에는 전혀 상관없진 않지만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다 라고 알고 계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웃소리가 기냐고요? 태클 걸 것 같아서요. 태클 노동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의 차이가 뭐냐?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 있다. 그리고 세금이 매우 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같은 게 있죠. 그렇게 초기에 식당을 세팅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나 비품 등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되지만 그에 반해 매출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매입이 매출보다 크겠죠? 자, 이때 일반 과세자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라면은 환급이 아니고 0이거나 혹은 정말 어이없게도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거는 그냥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음식점들을 많이 봐오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결국에는 간이 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빨리 일반 과세자 될 것 같으면 그냥 일반 과세자 해라. 아니에요. 내가 매출이 사업 초기에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내년에 일반 과세자 될 것 같다 해도 무조건 간이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뭐 사실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인테리어 특성상 인테리어 해주고 나서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 부가세를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가세 신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팔 때 받는 부가세 금액만큼 납부를 하는 거고 살 때 내는 부가세 금액만큼 공제 및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기 위해서 부가세를 추가로 지출하고 그 부가세만큼 공제를 받는 건 우리 입장에서 똔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랑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예를 들어 내가 판매를 열심히 해서 부가세 포함한 판매 금액이 5,500만 원이고 뭐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매입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아까 설명한 그거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니까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200만원을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6만원이 나옵니다. 134만원 차이죠. 뭐 이것만 봐도 당연히 간이가세자가 낫겠죠. 다시 말하자면 매출이 높아서 내년에 일반 과세자로 바뀔 것 같다 해도 그냥 간이가세자로 해주세요. 제발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자로 할지 결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건데 사업자 등록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업신고증 받은 거 있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신분증, 요거만 있으면 해결입니다. 만약에 어떤 업종 코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에게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그 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에서 하는 게 편하니까 홈택스로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거랑 홈택스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세무서에서 하면 내가 모르는 거 잘 가르쳐 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노란 빳빳한 종이 우리 음식점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랑 영업신고증 비치해 놓을 때 많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 비치해 놓을 때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A4 용지로 인쇄하는 것보다는 세무서에서 주는 빳빳한 노란 종이, 네, 그거 비치하면 좀 약간 뭐랄까 간지 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까지 끝냈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여러분께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초반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초반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 임대차 계약했죠? 영업신고증 받았죠? 사업자 등록증 받았죠? 그 다음에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저는 3년 계좌를 따로 만들어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만약에 내가 집에 노는 내 명의의 계좌가 없다 하시면은 뭐 따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뭐 그럴 때는 내 음식점 상호로 만들면 좋겠네요, 그죠? 하지만 노는 계좌가 있다 하시면은 그냥 그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홈택스 등록하는 방법은 네, 어딘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카드 등록입니다. 이 사업용 카드는 무조건 홈택스에 좀 등록해 주세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카드든 내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비용을 썼다 하면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내가 혼자 세금 신고할 때도 그렇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도 그렇고 이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내가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등록하시면 좋고요. 등록하는 곳은 네, 양쪽 어디엔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어디엔가 또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순서에 맞게 창업도 진행해 보았고 깨알 초기 세팅 꿀팁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이 외에도 음식점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에는 너무나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네, 듣다 주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은 수면 유도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음식점에 대해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만약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니어 파트너스의 송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